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파트너 MC 장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MC 장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저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구체적인 사유의 내용은 보통 안 밝히는 게 통례이지만 제가 좀 인성이 좀 안 좋아서 그대로 밝혀드리면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저 혼자 나 홀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MC 장원이 앞으로는 늦잠 자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C 장원도 제가 부록을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아침잠은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튜브 보니까 나 홀로 방송 많이들 하시더만요. 저도 오늘 한번 나 홀로 방송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그냥 나 홀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MC 장원이 조금 전에 우리 제작진한테 톡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유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고 이렇게 좀 톡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두고 봅시다. 네, 다음 주에 아마 좀 두고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나 홀로 방송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항상 뭐 밥만 먹고 사나요? 이제 뭐 별식도 먹지 않습니까? 재미없더라도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진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가면서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우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건져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의 무논리입니다. 자, 대통령실 주장에는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뉴욕에서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XX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말이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기억이 없다고 한다. 라고 해명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MBC의 이런 보도는 가짜 뉴스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논리고 오히려 막무가내 아니겠습니까? 무논리와 막무가내가 거의 극명하게 교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갖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게 도대체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막 나가나?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걸 알기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게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로 보면은 특정 보도 내용, 다시 말해서 비속어 보도에 대해서 맞네 아니네 요 부분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MBC에 대한 낙인 찍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MBC를 향해서 언론의 탈을 쓴 언론 같지 않은 언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오르기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국익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마치 MBC가 반국익 언론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압권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MBC를 향해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MBC는 언론 자유의 주적이다. 주적이다. 적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나? 이걸 진단해 볼 수 있는 저는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주적입니다. MBC는 주적입니다. 주적하고 적하고 토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적은 선멸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은 아니다.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래 그런 애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본격적인 선전포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때리는 데는 내가 너를 때려야만 되는 이유. 1, 2, 3, 4 대면서 때리지 않습니다. 일단 때리고 보죠. 그게 싸움의 가장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국면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건데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출전을 찾았습니다.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백윤식 씨가 주연한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싸움의 반칙이 어딨어. 싸움엔 룰이 없는 거야. 바로 이거죠. 종합하면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적을 섬멸해야 한다. 이 국면으로 지금 넘어간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접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요. 싸움을 하기로 작정한 순간 신경 쓸 건 논리가 아니라 딱 하나, 타격력이다. 바로 이런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왜 지금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단서가 2+1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으로서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서울시의회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시켰습니다. 둘째, 민주당도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언론 관련해서 특위 띄우기로 했죠. 그리고 우선 처리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뽑았습니다. 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말 전국에서 공영방송 문제가 부상할 것은 자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차피 갈 거라면, 전국이 공영방송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거라면 선빵을 때리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택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내부 요인의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MBC가 되겠죠. 연말에 공영방송 이슈를 내년 3월로 예정된 MBC의 사장 선임 문제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MBC의 반공영적인 불공정한 면모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사장 선임 전, 더 나아가서 사장 선임 후에 공격 루트를 지금 열어놓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MBC의 낙인을 찍는 이유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 보도에 대한 공방은 제한적이고 이례적이죠. 그 보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팩트체크 차원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MBC의 공영 궤도 이탈을 부각시켜야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을 묻다 보면은 책임자를 지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 선임 국면하고 그래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 진단과 처방을 겸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또 하나의 대사가 제가 볼 때는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본 자의 두려움. 그걸 깨부숴야 돼. 뭐 대사가 그죠? 바로 맞아본 자의 두려움. 이걸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맞아본을 구성하는 세 개의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험은 과거 완료형으로서의 맞아본 경험입니다. MB 정부 때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절한 경험이었죠. 두 번째,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TBS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서의 맞아본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장 선임을 앞둔 MBC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본 자만이 아는 두려움을 되살려내고자 하는 것. 이를 통해서 맞서봤자 어쩔 수 없다는 정서를 유포해서 저항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바로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MB 때의 경험으로 TBS의 저항력을 감퇴시키고 TBS의 경험으로 MBC의 저항력을 차단한다. 순차적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대할 수 있는 부수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TBS를 불공정 프레임에 가둬서 무너뜨린 뒤에 MBC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TBS 내부 일각의 내응 움직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내응 움직임을 키워서 MBC 내부의 일각의 에너지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 딱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대통령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의 성패는 두려움을 깨부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재조명되는 또 하나의 영화, 명대사가 있는데요. 영화 명량 기억하시죠? 그 한 대사 들어보시죠.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확신. 이런 확신은 용기를 자아내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추가하는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싸움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싸움의 장소는 싸움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싸움의 환경은 싸움의 기세를 조성을 하는 법인데, 그 기세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은 전장, 싸움터 선택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비속어 논란에 대한 MBC 보도를 걸고 넘어지면서 싸움을 걸어 들어간 것은 아무리 그러니까 그 역지사지의 어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헤아리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패착 중에 왕패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선빵을 때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빵은 헛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세가 오히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하나의 전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신님 같은 경우는 한두 대 맞다 보면 더 강해질 때도 있죠라고 했고, 그냥님은 맞아본 자 맷집도 세지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맷집도 버티다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 강한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같이 버티고 있다라는 연대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적당이님이 TBS, MBC, YTN 전부 연대해야 한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이걸 결론 삼으면서 나홀로 천기노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C 장원 보고 있나 지금? 네, 이러면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